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1부에서는 상담 신청을 많이 또 해주셨는데요. 2부에서도 역시 제가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또 많이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전화 주셔도 분명히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 전화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저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좀 약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올해 시장이 분명히 좋아진다고 하는데 또 상승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약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를 보면은 전혀 뭔가 상승장의 분위기처럼 보이지가 않죠. 특히나 지난 연말까지는 굉장히 주가가 잘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또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락장의 때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주가가 계속 빠졌던 시기가 있죠. 그렇게 하락을 했던 그 시기에서도 중간중간마다 상승에 대한 반등들이 나왔단 말이죠. 즉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반등,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반등, 이러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도 중간중간마다 반등을 주듯이 상승장에서도 중간중간마다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약간 하락에 좀 파동을 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큰 방향 자체는 상승이다라는 걸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더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증시의 좀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보다는 사실 국내 증시가 약한 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다가 근래에 보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또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보다는 좀 올랐죠. 그런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떨어지고 참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는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이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물건의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제품을 생산할 때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제품의 그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올라간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가격 인상을 통해서. 그래서 전가를 시키면 나중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할 가격의 인상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마 다음 달쯤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아쉽지만 여전히 물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시기가 언제 될까? 3월에 될까? 아니면 그 다음에 될까? 이거 놓고 우리가 시장이 지금 이제 약간 좀 가늠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금리는 결국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시장은 단기적인 어떤 중간중간 하락 파동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장에서는 조정이 나올 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역시 그래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때 조정 나왔을 때가 기회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지나고 나서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여전히 상승으로 추세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간중간마다 약간 흔들리는 이 장세에 여러분께서 너무 막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도가 압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일부 대형주들 쪽에서 좀 매도 압박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이라든지 LG 잠정 실적 조금 안 좋았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라 분명 수급도 곧 정상화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보다는 아마 저는 다음 주가 좀 더 좋은 장, 그리고 다음 주는 좀 반등장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종목 상담 지금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신가요? 자, 전화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 문자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일정들 확인하셨나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강연회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1시부터 3시까지 부천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래 주소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지능 빌딩 5층이고요. 1시부터 3시까지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 저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오시는데 약간 부담을 느끼시는 것들이 있는데 뭐 내가 뭔가 준비해서 가야 될 것인가, 준비해서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저희가 사전에 다 뭐 필기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마련해 놔 있고, 그다음에 강연회장 역시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오셔서 강의 내용 듣고, 1월 달이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있는데 떨어지는 종목들은 또 계속 떨어지니까 여기에 있어서 1월 달 대응하는 전략들과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또 상담을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앞에서 계속 공지가 나갔을 겁니다. 전화번호는 02-2638에 그리고 3985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유료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화 상담 제가 많이 해드릴 테니까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 전화 연결 첫 번째 분이 대기하고 계신데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금오석유 금호석유.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만 원이고 10%예요. 14만 이번에 원? 올라갔을 때 욕심 좀 부리고 안 팔았어요. 욕심을 좀 부셨어요. 아이고, 지금 약간 잠이 좀 덜 깨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셔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 걸렸어요. 아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네. 처음에 이제 오프닝 하고 이제 말을 하면서 자꾸 목이 자꾸 이제 좀 걸려서, 이 감기는 아닌데 요즘에 좀 건조하고 또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목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호석유가 지난번에 14만 원 좀 위로 올라왔을 때 안 팔아서 욕심을 좀 부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혹시 금호석유를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뭐 좋다고 했나요? 많이? 아니 좀 많이 떨어졌길래 그래요. 많이 몇 개월 떨어져가지고. 전에 샀는데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이 종목뿐 아니라 지금 시장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실 금호석유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수익이 났다가 지금 손실로 바뀐 거라 이게 더 네. 아쉽죠. 일단 금호석유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해도 지금 현재 손실이지만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금호석유 자체가 어떤 회사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워낙에 뭐 이제 다 알고 있는 회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호석유라는 건 이제 석유화학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경제의 상황이 좋아지면 그만큼 우리 소비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금호석유는 화학주가 계속 안 좋아진다는 뉴스가 안 좋아진다는 뉴스가 있어요? 나와서 좀 불안해. 그래요? 화학주가 안 좋다 해서. 그러면 좋아진다고 전망이 하면 안 좋다고 뉴스에서 좋아진다고 할 때 다 좋던가요? 막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뭐 화학업종이 아니라 뭐 반도체가 좋다라고 했을 때 딱 그 다음에 주식을 사면 좋던가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던가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업황이라는 건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다들 이 화학업종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 경제라든지 또 고금리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이제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서 경제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금리가 다 반면에 하락을 하게 되면 금리를 내리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까요? 아니면 더 죽을까요? 살아나겠죠. 예. 이게 뭐냐면요. 이 경제에서 이제 경제를 사람의 그 신체로 비유를 했을 때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건 경제에서 돈은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사람의 신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 돈의 역할은 신체에서 혈액, 피의 역할을 해줘요. 이해되세요? 네. 피가 잘 돌면 어때요? 건강하죠, 사람은. 네. 그런데 네. 피가 돌지 않고 멈추면 어때요? 사람은 죽어요. 죽죠. 네,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돈이 많이 돌고 유동성이 풍부하면 경제는 활성화돼요.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 돈이 이제 돈이 나오지 않고 막혀버리면 어때요? 경제는 죽어요.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점에서 분명히 많이 살아나기 시작을 할 거고 올해 금리가 인하될 것 같나요? 아니면 예, 된다고 하는. 봐요, 그죠? 금리가 인하된다는데 경제가 또 안 좋대. 이거는 모순이에요. 이해되세요? 금리가 내려가 인하가 되면 경제는 좋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금리는 인하되는데 경제는 안 좋아진다. 이거는 모순인 거고 경제가 좋아진다면 화학업종은 좋아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4만 원 가격에 지난번에 뭐 이 가격 좀 위로 올라왔을 때 안 팔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좀 걱정되시면 지난번처럼 14만 3천 원 정도 왔을 때 팔고 나오셔도 5% 괜찮아요. 팔았어요. 5% 파셨어요? 예. 나머지 10%도 파세요 그러면. 그리고 걱정되면 다른 종목 사시면 근데 되잖아요. 그죠? 15만 원까지 좀 보려고 했다가 어, 나머지는. 저는 좀 길게 보면 15만 원까지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종목들마다 내 종목이 조금 느리고 다른 종목들이 빨리 가면 조금 나는 거기서 부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른 내 종목은 좀 느리게 가는데 다른 종목이 빨리 가면 좀 거기에서 나는 좀 답답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금호석유는 15만 원 정도 가격까지 오기 전에 올라갔다 또 꺾이고 올라갔다 꺾이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지난번에 14만 3천 원 정도는 시간 대비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을 때 합리적인 가격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4만 3천 원에 팔고 나오세요. 그러면 저번에 5% 판 거 지금 5% 더 담을까요? 담는 거요. 담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데 담으시려면 차라리 반등 나왔을 때 담으세요. 12만 5천 원 반등 나왔을 때 12만 5천 원 회복을 하면 차라리 그거 보고서 그리고 나서 담으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저점을 아니. 잡고서 반등을 줘야죠. 그죠? 그래야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12만 5천 원 정도 올라왔을 때 5% 추가하면 5% 4등. 네, 가능하고 최종 목표 주가는 14만 3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빨리 몸 나시고요. 저.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제이시스 메디칼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000원에 30%입니다. 11,000원에 30%요. 예. 아이고, 지금 매수를 하신 가격을 보니까 혹시 어제는 아니시죠? 어제는 아니에요. 그저께. 며칠 됐어요. 며칠 되셨어요? 네. 어제가 아니라 그 전날이었나 봐요. 보니까. 예. 네, 지금 11,000원에 제이시스 메디칼을 매수를 일단 하셨는데요. 하고 나서 지금 갑자기 주가가 어제 좀 빠졌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매수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화장품 시황도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이게 그 레이저 의료기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병에. 네, 그래서 대미 수출이 확실히 늘고 있대요. 많이 늘고 있고. 네, 기관도 꾸준히 한 일주일째 지금 매수하고 있거든요. 기관도 매수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번 매수를 들어가 해보셨군요. 본 거죠. 네.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업황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지금 뭐 의료기기 쪽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도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거기다 기관 쪽의 수급을 또 보고 매수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기관 수급이 좀 얄미워요. 이 기관 쪽의 수급을 보면은. 그렇죠. 갑자기 막 어제 샀다가도 오늘 갑자기 팔아버리기도 하고. 막 진짜 그렇죠. 주가도 되게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이 회사의 개별 어떤 문제는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림이 좀 있었거든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일회성으로 좀 흔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제 사신 지가 사실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주가가 이제 이 종목이 앞으로 상승할 때 처음에 매수하실 때 있죠.
네? 앞으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신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네, 맞죠. 빠르게 네, 올라가는 종목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도 빠르지만 그 흔들 때도 좀 많이 흔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하고 그리고 가야 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이시스메디칼은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예. 이제 평소에 매수하실 때 약간 차트를 좀 보시죠. 예, 예. 자, 차트를 보면 혹시 제이시스메디칼 제가 화면에 잠깐 표시를 해놓을 건데 이 흐름이 어떤 흐름처럼 보이세요? 화면을 딱 보면은 뭔가 흐름이 좀 보이는 흐름이 있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러면 예. 제가 이거를 선을 한번 잠깐 이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예. 주가 올라갔다가 내려갔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고요. 예.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어깨가 있고 가운데 머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예. 걸 머리 어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흐름을 봤을 예. 때 보통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이제 저점으로 이제 하락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 그죠, 시세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이시스메디칼은 약간의 경계선 부분에 있거든요. 이 위치에서.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손절가도 역시 좀 잡아두시고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하고. 근데 지금은 보여지만 혹시나 주가가 많이 더 흔들린다면 네.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위험 관리를 좀 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완전 정리가 아니라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나중에 더 밑에서 다시 담으면 훨씬 이제 그 전략적으로 좀 더 유리하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1170원 자리가 보이거든요. 1170원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반등 시에 이 반등 이용해서 네.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 저는 그냥 11,2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예. 한번 탁 올라갔을 때 그때 정리하는 예. 거죠.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예. 비중은 절반 정도라도 좀 줄여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1170원이에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혁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네. 종목인가요? 저는 공구먼 8,420원에 네. 네, 15% 지금 보유 중이거든요. 공구먼을 사셨네요. 네. 어떻게 하시고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은? 어,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리딩방에 조금 잠깐 있었거든요. 네. 예, 거기서 추천 받고 네. 그래요. 네. 자, 일단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공구먼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을 잠깐 좀 체크를 해보면 실적상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없어요. 그죠? 네. 실적도 지금 2022년도에 좋았고 2022년도에도 좋았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네. 다만 이제 2022년도보다는 이제 이익이 좀 줄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공구먼이라는 것 이제 이 자체도 결국 소비주 아닙니까? 네. 그렇죠. 소비주잖아요.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이제 소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들도 많이 되게 중요해요. 이익도 네. 거기에 이제 같이 연동이 돼서 경제가 좋아지면 이익은 또 늘어나고 경제가 좀 안 좋으면 이익이 또 줄어들고 하거든요. 지금 공구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회사의 문제 혹시 가장 시청자분께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일 것 같으세요? 이 회사는? 실적은 아니,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저는 이제 최근에는 네. 조금씩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네. 한 7,500원 선에서 손절을 할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세요. 반타를 치시는 건지 어쩐지 자꾸 팔고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수급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네, 수급이 네. 있는데 이런 류의 수급들이 있어요. 보면 개인하고 외국인 쪽만 수급이 지금 잡혀 있죠. 네, 그죠? 네. 기관 쪽에서는 수급이 거의 없고 금융투자라든지 다른 쪽에서 수급이 없잖아요. 네. 즉 뭐냐면 이 회사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관심이. 이제 수급의 네. 주체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문제가 관심에서 오는 이제 거래가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네, 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사고 싶어야 이제 많이 사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살려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좀 떨어지는 거죠. 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정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는. 근데 지금 8,420원에 지금 매수 가격이라고 하면 이 매수 단가가 사실 낮지가 않아요.
낮지는. 네, 그렇죠. 몇번 추가해서 뭐 낮춰놓은 추가 매수를 해서 낮춘 게 이 가격인 거예요? 거. 네. 아유, 이것도 많이 낮아지긴 한 건데. 근데 추가 매수는 사실 저는 추천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가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일단은 자연적인 어떤 회복,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익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없는 가운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시장 영향이 일단 컸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7,500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7,500원의 반등이 나오면 그때 네. 상담을 다시 한번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네. 네, 워낙에 이 종목은 아시잖아요. 올라가면 빠지고 엄청나죠. 네. 탄타 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종목으로. 스핀이 나오는 건 스프는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길게 가져가기 되게 힘든 종목이고 사실 이 종목을 사람들이 볼 때 이 종목은 단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거 수급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7,500원 오면 그때 상담을 만약에 가능하다 저한테 이제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종목이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좀 나오고 교체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괜찮으니까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7,500원 가격 오면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명진 예. 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네. 연락 주셨나요? 효성 첨단 소재, 효성. 네. 첨단 소재, 네. 첨단 소재. 네, 첨단 소재예요. 네. 38만 5천 원에 10%. 38만 5천 원에 10%예요. 예, 예. 아, 이거 예, 언제쯤 사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죠? 사고 예. 나서부터도 계속 빠진 거죠? 계속 빠지네. 그죠? 예, 빠질 때 사셨고 사고 나서도 빠진 거고. 그렇죠? 네. 자, 일단 지금 제 생각에 혹시 이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신 거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맞나요? 예, 아니면 예. 예. 그래요. 자, 예, 일단 맞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 주가를 매수하는 그 시점 있죠. 아마 매수할 때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눌림목에 대한 그걸 예, 좀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보세요. 앞전에 이제 흐름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주가가 이제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자, 지금 여기서 주가를 잠깐 볼게요. 화면 보이시죠? 화면. 그렇죠? 이 자리가 지금 눌림목인가요? 예, 예. 혹시 이 자리가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올라갔다 지금 이제 떨어져 아닌 것 있잖아요. 같은데. 이 자리가 눌림목처럼 보이세요, 혹시? 예, 예.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양봉이 다음 날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어요? 예. 멈췄죠, 그죠? 또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양봉이 이렇게 잡혔죠. 예. 눌림목이라는 건 이런 자리를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가 그 눌림목이 예, 예. 아니라 이 반등 시점이죠. 이제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확인되면 그때 매수하는 게 눌림목 매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효성첨단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계속 음봉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양봉이 잡히는 예, 예. 걸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그랬으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들어갔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눌림목이는 다음에 혹시 눌림목에 매수를 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하락하다가 양봉을 잡히는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우리가 혹시 이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적? 방송 보면 이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잘 않나요?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예, 전문가분들이 아마 예, 방송을 예. 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적이라는 건 두 번의 양봉을 얘기해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두 번의 양봉 정도가 확인이 되면 이 기업은 지금 주가가 저점이 좀 잡히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매수를 하실 때는 두 번의 양봉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효성 첨단 예, 예. 소재는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난해 말까지는 잘 올라가다가 이번에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 회사도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소비 업종이에요, 결국은. 자동차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제품들이잖아요, 그죠? 예, 만들고 예. 있는 자체가. 그래서 소비 품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자동차는 약간 고가품에 속하다 보니까 소비가 회복될 때 좀 늦게 소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효성 이 기업은 나중에 4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마자 계속 떨어졌는데. 예, 예. 그렇죠. 나중에 혹시 무슨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계시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자리도 예, 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자리는 혹시나 34만 원, 34만 원 부근에서 말씀드렸죠 앞에서 양봉이 뜨면 저점이 이제 하락이 멈추면 그때 가능해요 추가 매수는. 근데 추가 매수 한 10%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할 때는 5%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혹시 네. 지금 손절해버리고 더 떨어질 때 다시 재매수하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스피 지수 잠깐 보여드리면 예.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 계속 음봉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이 코스피 지수하고 지금 예, 예. 효성첨단 소재하고 주가 약간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효성첨단 소재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예, 예.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내일 월요일장에 저는 반등 가능성이 다음 주에 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제 월요일장에 팔았는데 갑자기 다음날 반등이 나오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손절하는 건 조금 늦었고 예, 예.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뭐 만약에 34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월요일부터 해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상승장 안에서 이제 분위기가 상승장으로 예.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종목을 너무 쉽게 팔거나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언제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지금 매수하셨으니까 예, 예. 여기서 뭐 다른 것보다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저희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제가 1시부터 강연회가 있거든요. 자, CG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 일정 다 확인하셨나요? 자, 잠시 후에 저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요. 1시에는 제가 부천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평구 동수북로 172 부평 세브람 워크 이제 진해 빌딩이죠. 네, 거기서 제가 강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시부터 3시까지는 무료 강연입니다. 직접 저희 와서 저하고 대화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질문하고 제가 답변도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마침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목이 좀 안 좋았는데 지금 목이 되게 잘 풀렸거든요. 강연할 때 제가 좀 많이 이야기 해드릴게요. 1월 달이 어려운 만큼 제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지금 상담 계속 진행을 해드릴 텐데 전화 많이 주고 계신가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많이 주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점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어요. 02-2638-3985번. 그리고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3989번. 그런데 문자는 유료이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통화하면서 제 목소리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질문하고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전화 연결을 해놓고 있는데요. 전화 한번 다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칩셋 미디어요. 칩셋 미디어요.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33,000원에 15%요. 33,000원에 15%요. 네, 네, 이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감기 걸리신 건 아니죠, 또? 네. 아니세요? 다행입니다.
자, 칩셋미디어를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주가가 어제 한 6%가 떨어져 있네요. 네.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종목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거 아시죠? 네. 매수하고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올라갈 때는 혹시 이 종목을 보셨나요? 올라갈 때는 못 보셨어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보자라고 해서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일단 지금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또 어떤 종목들은 떨어지고 이 약간 좀 제각각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AI 쪽과 관련돼서 이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 칩셋 미디어는 반도체 설계 쪽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원한 주가 상승은 없어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사람들이 매수할 때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칩셋 미디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일찍 앞에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은 다음에 그때 들어가셔서 이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주가가 앞전에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죠? 보통 이럴 때 주가가 이제 이 종목이 앞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왔으니까 또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또 떨어져 왔으니까 이것도 역시 한번 조정 주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제가 볼 때 칩셋 미디어는 주가가 워낙에 좀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 2023년도부터 해서 지금 주가의 상승률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종목이. 그렇죠. 지금 10,000원 아래에 있던 종목이 지금 37,000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더 가는 장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좀 꺾이기 시작하는 종목들은 이때가 그 쌀 때 살 수 있는 매수의 기회라든지 눌림목의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얘가 이제부터 또 하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문제는 되진 않는데 혹시나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가 잡고 가셔야 돼요. 손절가는 28,400원. 기억하세요? 얼마라고요? 28,400원. 맞아요. 28,400원 이 자리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매수한 가격이 33,000원이니까 저는 34,000원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손절가만 잘 잡아두시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 반드시 34,000원에 탈출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힘이 없어요. 뭔가 일이 있으신 거 아니죠? 네. 네, 빨리 아침 드세요. 식사 안 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아주 아이비 투자 네, 아주 하이비 투자. 3,045원에 3,045원. 35%요. 3,045원에 35%요. 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조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죠? 네, 사고 나서 네. 이익이 났다가 빠진 거예요? 네, 이익 나가지고 한 번 뺐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갔는데 어제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아휴. 네, 지금 이제 그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들 시청자분 아시죠? 그 뉴스는 네, 야놀자 많이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야놀자. 네, 그게 네, 지금 미국에 네, 또 야놀자. 상장한다는 네, 그 뉴스가 있어서 IPO. 네, 그래서 관련주 아주 아이비 투자가 관련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데 사실 예전에 쿠팡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관련 기업들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올라갔다가 또 빠질 때 엄청나게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아주 아이비 투자도 단기의 시세가 좀 많이 났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 시세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니까 2,200원에서 거의 뭐 3,000원이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단기 시세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흔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다행인 건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를 보세요. 거래. 이 거래가 그거 너무 많았나요, 많이 적었나요? 빠져가지고, 예,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거래가 지금 제가 잠깐 표시를 해놨는데 거래가 많아요, 네. 적어요. 이게 금요일 날 이날이잖아요, 이날 거래. 네네. 거래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많지 않은 편이에요? 많지 않은 편이에요. 즉 뭐냐면 예. 이렇게 음봉이 강하게 떨어졌어요. 이거 10% 이상 밀렸잖아요, 주가가. 네. 보통 이럴 때 거래가 많으면 앞에서 보면 이제 이런 거래죠. 앞에서 이제 이때 거래가 나왔던 거 보이시죠? 이때 올라갈 때 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제 크게 이제 나오면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크게 나올 수 있어요. 또 연이어서. 그런데 다행인 건 거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빠진 거예요. 이게 다행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매집이라는 단어와 분산이라는 단어를 이제 듣게 돼요. 그래서 매집과 네. 분산, 뭐 매집은 좋은 거, 분산은 안 좋은 거. 이렇게 주가가 이제 많이 흔들릴 때 분산이 터지면 주가는 많이 빠지는데 이건 이제 분산이 나오진 않아서 그래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045원이니까 왜 근데 너 왜 이렇게 따라 붙으셨을까? 이게 너무 좀 저는 이게 약간 의문이 가요. 왜 저걸 저기에서 샀을까라는 거죠. 이 주가를 딱 봤을 때 단기의 시세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렇게 단기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이렇게 흔들어요. 주가 빠질 때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내가 뭐 10%든 20%든 흔들리는 걸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아주아이비 투자는 반드시 저는 이제 매수가 부분이에요. 3,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000원 좀 올라갔을 때요? 3,000원 부분 반등 나왔을 때, 네, 이 정도에서 그때 정리하고 다른 반등요? 종목으로 가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거 지금 당장은 좀 많이 흔들고 있긴 하지만 반등시에 잘 빠져나오면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기회들이 또 많이 나와요. 워낙에 네, 지금 많이 네. 종목들이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좋아요? 아니면 불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건가요? 편안하게 내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네.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밑에서 이제 저점을 좀 만들어가는 종목들 있죠. 그리고 네. 이 종목도 매수할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밑에서 저점을 만들 때 차라리 사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을 매수할 네네. 때는 저점을 만들어갈 때 이제 그 매수를 할 때는 저점을 만들어갈 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막상 올라갔을 때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국보요. 국보 4,127원에 15%. 4,127원에 15%요. 네. 4,100.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어제 거래 정지돼가지고 그러니까요. 6월 1일 날 정지 풀리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이게 정지가 돼버려가지고 잠깐 좀 저도 확인을 좀 해볼게요. 국보 거래 정지 내용들. 주식 분할 및 감자 결정에 따라서 잠깐만 네. 2024년 1월 맞죠? 1월 15일. 그래서 잠깐 내용을 잠깐 볼 텐데 감자고 자 내용들을 좀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감자. 이 감자 내용을 제가 그 뉴스를 이거 혹시 어떤 감자인가요? 혹시 무상 감자? 네. 안 좋은 거네요. 그러면 지금, 그런데 마지막 날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좀. 네. 왜냐면 그 국보 제가 그 기업에 잠깐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을 잠깐 확인 볼게요. 실적이 어때요? 적자죠. 네. 계속 적자죠. 감자를 왜 할까요? 감자라는 건 제가-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상장 폐지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본이 잠식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을 줄인다는 거죠. 이익이 안 나니까. 그러면 지금 국보가 주가가 왜 그 전에 올라갔을까? 감자 공시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무상 감자잖아요. 유상 감자라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증자 들어보셨죠? 네. 증자는 무상 증자하고 유상 증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무상 증자가 좋은 거죠. 그죠? 네. 네, 유상 증자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감자는 달라요. 감자는 무상 감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보는 왜 주가가 올랐냐면 상장 폐지는 피하겠구나 라고 해서 올라간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실 때 기본적으로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정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죠? 네. 일단은 다시 이제 감자를 하고 나서 다시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거래가 되면 지금 당장은 사실 제가 이거를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정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 거래가 풀리고 나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상담 시점이 거래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거래가 풀리고 나서 그때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예. 네. 그 저는 이제 지금 오히려 지금 막 목소리가 너무 이제 작아지시는데 주눅 네. 들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언젠가 마주하게 돼요. 이런 상황들을. 근데 네. 지금 시청자분은 지금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1, 2년 됐어요. 1년 돼서 처음이죠, 이거. 네, 그쵸? 그 처음에 산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나중에 이제 뭐 몇 년 후에 3, 4년, 5, 6년 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오히려 되게 힘들어져요. 미리 어쨌든 지금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네. 지금 다음에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적 안 보실 거예요? 아니, 이제 봐야죠. 보겠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걸 다 하고 나서 달라질 게 아니라 원래 먼저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나서 매매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건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청자분은 이거 경지 풀리면 그때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상담은 계속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담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종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시면 저희가 뭐 공개 방송이라든지 뭐 강연회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공부할 때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팁도 많이 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이용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예?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정지 풀리면.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예,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세비캠. 세비캠 예, 11만 2,300원에 112,300원. 예, 네. 22%입니다. 자, 매수 단가가 좀 있네요. 가격대가. 예. 예. 네. 그럼 지금 현재 좀 손실 중이신데 지난번에 혹시 이거 추가 매수 같은 거 하셨나요? 추가면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럼 지난번에 반등 나왔을 때는 그 매도를 타이밍을 좀 놓치셨네요? 예, 그때 매도 한 나왔는데 그때도 손실이 있어서 안 했지만 이렇게 일이 가네요. 그렇죠. 이 회사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회사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높아요. 회사는. 아,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전문가가 살아계서 샀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고 사셔야죠. 자꾸 또 모르시면 전문가인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한때 지금 이거 살아계서 힘든 거 사가지고. 아닙니까? 근데 알고 있어야지 이거 대응이 가능한 건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친구 따라 예. 강남 갈 거예요. 자꾸 내 의지대로 이제 주식은 모든 네. 결과는 이제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지금 그죠? 그죠?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선택하기 전에 뭐든지 자세히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실패 확률이 낮아지고 제가 이 회사가 앞으로 잠재력은 좋다라고 얘기했던 건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2차 전지의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아, 2차 전지. 예. 재활용 아시죠? 예, 지금 보면 재활용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면은 2차 전지가 막 들어가잖아요. 배터리가 탑재가 되죠. 예, 예.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이 제품들에 이 2차 전지가 탑재가 되는데 탑재된 2차 전지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나요? 뭐, 이거는 없죠, 뭐 그죠? 어때요? 충전과 방전에 대한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 횟수가 지나면 이제 그 횟수가 가까워질수록 이 출력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출력이 낮아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되면 예.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죠? 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되면 이건 이제 2차 전지라는 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단가가 꽤 세요, 비싸죠. 예.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새 2차 전지를 계속해서 쓸 겁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2차 전지는 이제 소모품이라 그래서 2차 전지를 사용한 2차 전지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이 업체들이 앞으로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전기차가 판매가 된 시기가
많이 판매되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예. 조금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제 배터리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재활용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장 잠재력은 높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는 지금 팔지는 마시고 조금 가져가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추가 하더라도. 매수를 좀 더 하면 어떨까요? 단가를 좀 낮추면. 근데 저는 이제 추가 매수는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상장되고 나서 이제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의 예. 위치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 그 위치 부근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위에서부터 계속 떨어져 왔단 말이죠. 즉 고점이 어, 처음에는 여기에서 고점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 나왔죠. 예. 그리고 또 고점이 여기 나왔죠. 고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 저점이라는 확신을 아직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지금 하기엔 좀 어려운 거고 추가 매수 없이 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저점에 대한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일단 나중에 한 9만 원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9만 원 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9만 원. 9만 원에 오면 다시 상담 받으세요. 아, 그때요? 네. 예, 그때 알겠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세비캠도 그렇지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예. 연락을 꼭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그 2차적으로 우리가 목표 주가 같은 거 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목표 단가가 되게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좀 없는 목표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목표 주가라는 건 단계별로 현실성이 있는 그 이제 눈에 보이는 가격이죠. 단계별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9만 원 오면 그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9만 원 왔을 때 진짜 추가 매수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타이밍이. 예. 그러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들 아쉽지만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전화 많이 주셨는데 상담을 다 해드리지 못한 점 좀 아쉬운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 상담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시에 제가 강연회 있는 거 아시죠?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부평 쪽입니다. 거기서 오시면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한테 진짜 실질적인 팁들은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 많이 이야기해 드리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저하고 1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